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다 보면 뭐 코인 가격이 조금 올라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뉴스도 이제 코인 시장이 되게 안 좋을 때는 뉴스를 의도적으로 되게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자, 오늘 영상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유심히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코인들이 다 거기 이제 들어가 있고 속임수만 잘 이렇게 넘기셔도 아마 두둑하게 아마 어느 순간 이제 계좌가 불어 있을 거고 저희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올해 하반기 내용과 내년 내용 그리고 우리가 투자한 코인들에 관련해서 어떤 세력들이 유동성을 준비한다는 의미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개입이 돼 있나 이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관점이 틀리진 않았구나라는 거를 이제 제가 정리하면서 이제 생각을 했었고 일단은 6월 24일 날이니까 엊그저께죠.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시장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 CTC라든가 위믹스라든가 뭐 클레이튼이라든가 막 상패찌라시가 돌았고 가장 최근까지 아마 상패찌라시가 아마 돌았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세력의 설계에 의해서 이제 설계 당한 사람들이 대중들이 있을 거고 뭐 이 사람들은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반대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보세요. 6월 24일 날 위메이드 지닥 갈등 격화 위믹스 먹튀 박관호 그러니까 박관호 이분이 이제 12년 만에 제가 위메이드 대표로 들어갔다. 그래서 심상치가 않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본격적인 아마 위메이드의 발톱을 드러낼 거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있어요. 이래서 이제 구설을 만들어요. 근데 이 말이 썩 좋은 건 아니에요. 투자자 입장에서. 거기다 이제 가격이 많이 하락했을 때 이런 기사를 보면 흔들흔들 거릴 수밖에 없어요. 상패찌라시도 돌았죠. 상패찌라시는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자, 어쨌건 뭐 여기서 이제 녹아내린 사람들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들의 인생을 사는 거고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자, 그러니까 안 좋을 때는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자 보세요. 이게 아마 어저께 오후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위믹스 토큰 발행의 반감기 도입 예고 가치와 성장 재고 딱 일정 시간이 딱 지나니까 준비를 이미 마친 듯하게 자, 이 기사를 딱 던집니다.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믹스는 뭐 유통량이 어쩌네, 코인 개수가 너무 많네 막 이런 얘기 있는데 반감기를 도입한다는 의미는 주기적으로 코인 발행량을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있는 코인도 삭제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당연히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 기사를 던져요. 이 기사로 이제 조선일보에다 대놓고 이제 이 기사로 한번 후리고 일정 시간이 딱 지나니까 이 기사를 던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상한 찌라시 이상한 뉴스 보고 거기에 이제 농락당하는 거는 자 그거는 진짜 그러고 나서 이제 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당하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항상 중간에 힌트를 준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7월 1일 브리오슈 하드포크를 실시 토큰 발행에 반감기를 도입한다. 여기 반감기는 생성되는 위믹스 민팅 수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약 2년마다 민팅되는 위믹스의 양이 절반으로 감소한다.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50%씩 줄이겠다는 의미예요. 엄청나게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25%씩 줄이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더 많이 줄인다. 이거는 전형적인 이제 포우니까 채굴이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위믹스는 뭐 그런 게 아니니까. 근데 이것도 어쨌든 이제 많이 줄이는 건데 이게 중요한 거를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사실은 시기가 오니까. 그리고 위믹스 플레이 자세한 뭐 내용은 7월 예정돼 있는 위믹스 데이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해가지고 뭐 앞으로 뭐 그 게임에 레전드 오브 이미르에 뭐 해가지고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게임 플레이가 공정하고 재미가 배가 될 수 있도록 선보일 것이다 라고 이제 마지막 문구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문구가 제가 제 기준에서 해석을 했을 땐 P2E예요. 네.
플레이 투 언. 그래서 게임에서 돈을 벌 수 있게. 이게 법이 원래 불법이었어요. 국내에서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국 텐센트하고 위메이드하고 사실 개입돼 있어요. 예. 그러면 한국 정부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칼자루는 과연 누가 지었을까? 제가 누가 어떻게 못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되게 큰 그림 보고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이게 5천 원이 가도 이게 의미가 없어요. 5천 원 보고 이거 했던 거 아니거든요. 이게 코인 투자한 지 이제 얼마 안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자기 계좌에서 예를 들어서 뭐 5천 원짜리가 1,500원까지 떨어지면 다 망한 것 같아 이제. 예.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거 목표가 얘기했었을 텐데 그거 따지면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의미 없어요. 얘는 대중들을 그만큼 농락을 깊이 있게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또 파괴력도 되게 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끝까지 지켜보시고 그게 아마 오래 끝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게 업비트 상장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코비드가 터지면 아마 더 큰 그림이 아마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진짜 게임이 시작될 거고 뭐 그건 그러니까 업비트 상장인데 단기적인 이슈이고 대중들이 생각하는 자 여기 보면은 헝가리 총리 우크라이나전 협상회야 그래서 트럼프 지지 여기서도 이제 트럼프 얘기를 하네요. 근데 핵심 맥락은 뭐냐면 우크라이나전 협상회야라고 여기 써있죠. 이 의미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에 관련해서 푸틴이 나오면 아마 트럼프하고 얘기가 나올 거고 시 주석하고 아마 같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이 물꼬를 트는 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아마 이 물꼬를 틀 겁니다. 하반기에. 이 여론을 이용해서 아마 선거 여론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미 이 판의 설계는 이미 그려져 있어요. 이미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느낌으로 아마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마 이분이 당선될 확률이 저는 거의 100%라고 생각하고 제 기준에서는 도지도 아마 사용이 될 겁니다. 여론몰이에. 도지하고 비트코인이 됐던 가상자산 관련해서도 여론몰이에 아마 사용이 될 거고 그 여론몰이에 미국에 있는 이제 그 투표인단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지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아마 당선시킬 겁니다. 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사 몇 개를 보면 이제 좀 나와 있죠. 그리고 이거 푸틴 방북 결과 논란 가열 뭐 해가지고 요즘에 뭐 이런저런 그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은 미국도 결국 북러 포괄적 동반자 조약에 지나친 구속력 있는 건 아니야. 이 문구가 얘기해 주는 의미가 되게 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용인을 했어요. 미국도 알고 있어요. 대충. 한중일 러시아 포함한 거, 요 큰 그림에 관련해서 미국 설계자들도 어느 정도 수뇌부는 알고 있어요. 이미 이 그림은 벌써 잘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조사해가지고 이게 뭐 내일이든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자꾸 다른 것 때문에 이제 늦어지는데 한국 러시아 외교 채널 가동 전망이라고 여기 내용 나와 있죠. 한국 러시아 외교 채널 가동 전망. 자 여기 한국 러시아 얘기 나오죠. 뉴스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상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이거는 보시면은 여론몰이 하는 기사인데 제가 이것도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이 G7을 깝니다. G7을 까요. 나이의 극우의 최악 지지율의 발목 G7 6인의 루저들이라고 해서 이 기사를 이거는 이제 해외 기사를 인용해서 이제 썼겠죠. 바이든 말실수 사법 리스크 변수 마크롱 순핵 소속당 참패 유력시 기시다 뭐 멜로니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제 묶어서
슬슬 이제 여론몰이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G7에 관련해서. 자, 그러면서 이제 한쪽에서 이제 브릭스를 서서히 올려주겠죠. 올려놓기 시작을 하겠죠. 대중들은 어차피 미디어 몇 개를 던져주고, 예, 뭐 요인 인물이 미디어에 나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슬슬 움직이잖아요. 그럼 대중들은 어차피 딸려올 수밖에 없어요. 항상. 예. 자, 그리고 이 세계 지도인데 이거를 이제 제가 가져온 이유는 위믹스도 이제 상패 찌라시가 돌았어요. 중요한 시기에 되게 중요한 시기였어요. 그때가 이 친구도 이제 중요한 시기 때 상패 찌라시가 돌았고 이제 흔들흔들 거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뭐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거는 뭐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를 못하는 거 있다. 저 이제 아프리카 대륙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 이제 인생의 하반기 그래서 어쨌건 CTC가 잘 될 거라고 이제 저는 굳건한 믿음은 변함이 없는데 중요한 건 왜 그러냐는 거죠. 이 그냥 항상 이제 바라보실 때 나는 한국의 어디 도시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 세계 지도를 놓고 설계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한번 이 조망을 한번 해보세요. 세계를 한번 조망을 한번 해보세요. 아, 불의 고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금 빈도가 이렇게 되고 지진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내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찰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이런 생각을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죽겠구나. 그럼 유람선 관광이나 여기서 무역선들이 빈번하게 못 움직이겠구나. 파란이 불겠구나. 그럼 과연 어디를 키워주겠냐는 여기를 키워줄까요? 북미를 키워줄까요? 어디 위주로? 당연히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미 여기 위주로 해서 요 위주로 해서 이미 인프라를 이미 깔고 물리적으로 이미 깔고 있어요. 이거 벌써 7, 8년 전부터 이미 계획돼 있던 거예요. 지금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설계도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제 뭐 이게 제가 저번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분법 논리로 이제 그러니까 책을 쓰는 사람들도 이제 이분법 논리로 책을 써놓고 이제 지금 와서 이제 뭐 어쩌저쩌고 이제 말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좀 웃기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다 보이니까. 근데 이 설계자들은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해서 설계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큰 그림은 이미 그려져 있었다는 거죠. 이미 인도, 아프리카 대륙, 브릭스 관련해서. 그래서 CTC도 아마 제 갈 길 갈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상한 찌라시가 나오거나 막 이런 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큰 어떤 그 범주에 이런 설계도에 관련해서 막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건 좀 중요한 얘기인데 6월 25일 날 거거든요. 보시면은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의 총평균법 도입한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그 계산 방식이 나와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는 거는 확정이에요. 그 인지를 하시겠죠. 무슨 의미인지. 세금을 매기겠다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계산법을 지금 고민을 하는 거예요. 국세청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거를 지금 당장 매기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살살 이제 알콜 램프에다가 온도를 살살 올리는 거예요. 왜냐면 반발이 많으니까. 근데 코인 시장이 조금 과열되잖아요. 그러면 세금 낼 수 있지라고 여론은 다시 한번 형성이 될 거예요. 이게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대중들은 코앞에 눈에 있는 거를 되게 중요시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데 항상 이제 이 설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여기 국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이 두 개를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 3차원에서 이제 A, B 말고 C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 요거를 다양하게 한번 봐보세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건 세금 매기는 건 이제 거의 100% 확정이 된 거고 제 기준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2024년 말까지 코인 투자하고 나는 떠날 거야. 나 세금 못 내겠어. 난 세금 내기 싫어. 라고 이제 이 특정 부류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뭐라 그러더라? 예. 국민 뭐, 여론조사 해가지고 뭐, 여기에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국민청원? 그러니까 그거 해가지고 막 사람들 막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언급 안 했었잖아요. 여기다 굳이 에너지 쏠 필요 없다. 세금은 걷는다. 퍼센테이지도 아마 거의 확정일걸요. 20%에서 22% 정도 될 텐데. 이건 국제 공조일 텐데. 근데 제가 잠깐 이제 말이 샜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일단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부동산 거래도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신규 분양 물량도 생각보다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전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사람들 후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그게 그렇게 회전이 잘 돼야 거기서 이제 세금을 매길 수가 있어요. 전체 국민의 80%가 부동산 자산에 물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근데 여기서 세금을 못 빼면 세금을 어디서 빼야 돼요? 네. 그냥 국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사람들이 이제 2024년 말까지만 투자를 하고 다 떠난다고 해. 그래.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이제 제 기준에서 해석이 되냐면 떠나. 그래. 떠나. 조금만 먹고 떠나. 2025년 1월 달부터 이제 가상자산 과세가 들어가요. 1월 달부터 오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2025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2024년에 올랐던 것보다 말도 안 되게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왜? 세금 빼야 되니까. 네, 세금 20% 먹어야 되니까. 네, 이거를 저희 어머니한테도 제가 그냥 물어봤거든요. 소파에 밥 먹고 이제 소파에 앉아 있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1번 안을 얘기를 했어요. 1번 안을 저희 어머니가 이제 80세요.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얘기했어요. 1번 안을 물어보고 2번 안을 물어봤어요. 이거 세금 안 낼 때 2024년 세금 내기 시작할 때 2025년 어디서 더 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 예? 세금 걷기 시작할 때부터일까? 어떨까?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2번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사람들한테 막 이거를 대놓고 막 얘기를 하지 마라. 저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 이게 정답이에요. 2번이. 그러니까 왜 이런지 제가 이제 논리적 근거는 이제 내일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예. 그러니까 올해 정책에 들어가고 미온적인 판을 짜긴 하지만 진짜 구조의 중심 기둥을 세우는 거는 내년부터가 될 겁니다. 예. 내년에 첫 키스의 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거는 되게 짜릿할 거예요. 예. 그냥 이렇게 제가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이번 달 말이구나. 7월, 그러니까 이번 달이 아니라 지금 7월 안 됐으니까 7월 말이구나. 7월 24일인가 27일까지인가. 그때 뭐 비트코인 2024 뭐 있는데 컨퍼런스 있는데 거기에 뭐 예?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해서 뭐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뭐 연설을 한다 이런 얘기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슬슬 이제 여론몰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제가 이제 도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도지코인 얘기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제 개인적 관점은 아마 초반에 이거 언급 위주로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예, 우리는 이걸 바라지만 이거부터 얘기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비트코인이 막 폭등하고 그러진 않을 텐데 중요한 건 이게 있어요. 이게 먼저 깔리고 나서 아마 트럼프가 하반기에 때릴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뭐냐면 이 슈퍼앱이잖아요. 슈퍼앱. 요거 X에 넣겠다고 하는 이제 금융
플랫폼, 그러니까 은행 계좌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먼저 던지기 전에, 슈퍼앱을 던지기 전에 아마 FSD 보편화를 동아시아에서 먼저 만들고, 중국을 필두로 한 그렇게 만들고,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슈퍼앱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가상자산 결제에 관한 거를 아마 후행해서 아마 던질 겁니다. 거기서 아마 도지 얘기를 꺼내고, 그 이후에 선거 직전에 아마 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트럼프 후원 캠프에서 아마 이거를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럼 아마 이렇게 여론몰이가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휴전협정에 관련해서 여론몰이가 되고, 그래서 그 설계가 아마 지금 작동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률상. 그리고 자, 여기 6월,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조급한 마음은 있는 거는 아는데, 제가 봤을 땐 그게 너무 과도하면 큰 기회를 놓쳐요. 조바심 내다가 덜컥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전에 덜컥거리면 사람들은 털려나가요. 저도 이제 CTC가 폭등하기 전에 300원짜리가 70원까지 떨어지니까 막 여기 팬딩에 이제 댓글이 막 달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저는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분의 팔자예요. 이분의 운명이고, 그거 뭐 어쩌겠어요. 그거를 뭐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닌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어쨌건 그렇다는 거죠. 코인 시장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다 아니라는 거죠. 항상 이제 본질을, 그러니까 위믹스도 어쩌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슬슬 이제 법 제도화 된다는 얘기 나오고, 슬슬 이제 코인 시장 슬슬 굴러갈 것 같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슬슬 자기네 이제 본색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알트코인사들도 소낙비는 피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이거 빗썸 굿박스 진짜 최대 주주 공개된다. 이거 27일 시행한다 해가지고 뭐 이 얘기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이게. 일단 이게 고파이 문제 해결하고 이제 관련돼 있고, 두 번째는 바이낸스 한국 우회 진출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바이낸스는 전 세계 최고 볼륨이에요. 가장 힘이 센 거래소예요, 바이낸스가. 여기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의 의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팍스가 화려하게 부활하면 이게 가상자산 시장에 의미가 엄청 큰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고팍스 공지사항인데 서버 업그레이드를 위한 정기점검 안내 해가지고 이 얘기 나오더라고요. 저번에도 서버 업그레이드 한번 한 것 같은데, 어쨌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버 업그레이드 한다는 의미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거를 준비한다는 의미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 순위인데 업비트 부동의 1위, 현재 2위, 3위가 코인원인데, 제가 어느 순간 이 순위가 분명히 바뀔 거다. 그래서 거래소들이 지금 이런저런 이벤트를 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는 그냥 지금 조용히 가만히 있어요. 자, 근데 어쨌건 여기서 이제 우회적으로 지분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죠. 바이낸스에서 뭐 발을 뺐다 어디로. 근데 그거는 3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그림자에는 이제 바이낸스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제가 하반기 이제 자율주행 이것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청와대 자율주행 버스 7월 1일 운행 재개, 대중교통 편입 첫 사례, 시범 운행 끝내고 유료 전환. 제가 알기로 여기 청와대 이거 버스 말고 다른 데에서도 유료로 전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국내 자율주행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게 한 스텝 한 스텝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이거랑 이제 FSD랑 같이 보시면 되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결제 관련해서 이거 같이 보시면 돼요. 일단 근데 선행해서 이게 먼저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제가 도지코인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테슬라랑 이제 아시겠지만 중국 진출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바이두라는 회사가 있어요. 바이두는 이제 중국 정부에서 밀어주는데요. 테슬라라는 회사랑 바이두랑 협력 관계예요. 여기랑 이제 플러스 협력 관계입니다. 같이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는다고 발표를 했어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테슬라 차량 뭐 모델 뭐 S, X, 뭐 Y 기타 등등 뭐 모델 앞으로 나올 모델 2부터 해가지고 그런 차들 말고 그런 차들 말고 이 중국 정부에서 바이두에서 자율주행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게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랑 파트너십 관계다. 중국에서 많은 차들이 수출이 돼요. 일단 한국에는 본격적으로 수출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근데 아마 한성자동차가 벤츠 위상이 꺾이는 거를 직감을 했기 때문에 BYD 이거 판매를 이제 올 하반기부터 실시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벤츠 전기차가 그렇게 인기가 있지를 못할 거예요.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그런데 한전자동차는 다양하게 아마 사업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돌렸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예. 사람들이 생각했을 땐 이게 리스크가 되게 크다. 말도 안 된다. 판매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한성자동차는 흐름을 볼 줄 압니다. 그러니까 벤츠로 지금까지 뽑아 먹었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BYD로 이제 뽑아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제가 왜 파트너십 관계에 관련해서 중요성의 걸 말씀드렸냐면 다양한 이제 중국에는 다양한 전기차들이 있어요. 거기에 다 이제 자율주행이 이제 들어갈 텐데 바이두 자율주행 기술 협력을 하고 있는 주요 전기차 브랜드 니오, 고성능 전기차 이 니오가 있고 샤오펑이라고 하는 이것도 있어요. 여기도 자율주행이 들어가요. 테슬라랑 파트너십 관계죠. 자, 그러면 이 결제에 관련해서 여기 지리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결제에 관련해서 과연 테슬라에서만 이 도지가 중심으로 부각될 거냐? 전 아니라고 생각. 이거 다양하게 아마 들어갈걸요. 다양한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게 들어갈 겁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더 진짜 장기적으로 보면 페라리가 됐건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싼 뭐 레인지로버가 됐건 뭐가 됐건 다 마찬가지로 다 이게 아마 그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일단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냥 이렇게 작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도지에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되게 크게 봐요. 제 느낌은 일단 그렇고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오픈 AI 이어 메타까지 선 넘는 애플 AI 동맹 여기 AI 동맹 나왔죠. 얘기 합종연횡 AI가 교차해서 A, B, C, D, E, F, AI가 이게 연결돼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이 사진 이런 거 보여드리면서 기존 구글 검색하거나 네이버 검색해서 우리는 이제 정보를 취합했어요. 근데 향후에 사고하는 그러니까 인공지능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 사람하고 대화를 합니다. 실제로. 사람하고 대화를 할 정도인데 그게 지금에서 멈추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인공지능끼리 다 연결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결국에는 다른 대답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미온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흐름으로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인간들한테. 사람들은 거기에 의존할 거고 그러면 사람들은 결국 지배를 당할 거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물어보는 거에 의지를 하기 때문에 인간 사고 능력은 결국 퇴화가 돼버릴 거예요. 여기서 갈릴 겁니다. 1%와 99%가.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팬데잉에서는 제가 사고하는 거를 저는 이제 그대로 여기 표현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미디어에서 말하는 거랑 다르게 저는 해석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처음에는 좀 의아하다 막 이렇게 보시겠지만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거를 나도 모르게 계속 지금 키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지금 업비트 계좌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여기 이게 높아지면 업비트 계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위 자체가 아마 높아질 거예요. 예,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느낌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못 느끼시겠지만 그 결과값은 아마 반드시 올 거고. 자, 이거 보세요. 대출한도 줄이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2달 연기 9월 1일부터 해서 어찌 보면은 이제 금리 인하는 아닌데 이 늦춰준 거예요. 네, 위기를 밀어놓은 거예요. 살짝 뒤로 밀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정부가 대출 한도를 더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을 돌연 2달 연기하기로 했다. 적용 대출 범위를 넓히고 대출 한도를 더 줄이는 2단계 규제를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미뤄지게 된 것이다. 라고 해서 부동산 침몰을 또 미룹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뚝이 무너지는데 여기를 또 세멘트로 메꾼 거예요. 또 여기가 터질 것 같으면 여길 또 시멘트로 메꾸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뚝이 터질라는 거를 원래 구조적으로 이렇게 뭘로 이렇게 구조해서 막아놨는데 터질라는 거를 세멘으로 떼운 게 이게 얼마나 가난한 거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얘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미국도 똑같아요. 전 세계 아마 똑같을걸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거를 계속 지연시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6월 24일 날 블룸버그 채권시장 미국 고금리 아주 오래 지속 예측. 예. 그러니까 미디어에서는 뭐 금리 어쩌저쩌 금리 인하 어쩌저쩌 막 얘기하면서 막 대중들은 분석 안 해요. 깊이 있게 생각 안 해요. 그냥 헤드라인만 대충 봐요. 아, 금리 인하되면은 뭐 주식시장이 폭등하겠네. 그냥 막 이것만 생각을 하지 깊이 있게 생각을 잘 안 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블룸버그에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블룸버그가 어쩔 때는 정답을 얘기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후릴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제대로 이제 거짓말 할 때도 있는데 이거는 맞는 얘기, 예, 이거는 고금리 되게 오래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하반기 금리는 3분기에서 4분기, 그러니까 한 4분기 정도가 될 텐데 9, 10, 11월, 12월, 그러니까 한 번 금리 인하로 아마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한 번 금리 인하로 아마 끝날 가능성이 높고 그 시기는 9월 내지는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9월 내지는 11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실질적인 금리 인하 액션이 크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관점. 그래서 이거 계산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은 이거 갖다 막 어쩌습니다. 뭐 고용지표가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지금 생각을 해보면 되게 바보 같은 행동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이제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중앙은행들이 이런 상황인데 뭐 물가가 어쩌느니 고용지표가 어쩌느니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못 움직이는 이유가 있어요. 중앙은행이 쉽사리. 제가 그래서 우크라이나 휴전협정이 그게 단서가 될 거다. 중요한 하반기 트리거 포인트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유로존이 글로벌 은행 리스크 규제 바젤3 시행 또 1년 연기 방침 이 얘기 나오죠. 이거 원래 벌써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늦춥니다. 이 자기 자본 비율 올려놔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금융권에 이제 지시를 내려요. BIS가 이제 규정하는 그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벌써 연기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자기 자본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높여놔야 부실이 안 오니까 그거를 그렇게 안 하면 너네 끝이야 라고 이건 명령하는 거거든요. 예, 국제결제은행에서 미국 등 시행 불투명에 2025년 1월 시행으로 늦출게. 근데 여기다 대고 이미 결제은행에서 이거는 BIS에서 만드는 건데 아니 근데 여기다 대고 금리 어쩌고저쩌고 한다. 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금리 인하 과격하게 들어갈 수도 없고 횟수도 제한적일 거예요. 그 얘기는 고금리가 되게 장기화될 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가 위태위태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이게 이 보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이 천이 예, 이 지탱을 못해요. 결국 부러져요. 예. 그러니까 이제 USDC하고 USDT로 이제 살짝 우회해서 이제 다른 걸로 이제 세금 뽑아 먹으려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설계도면을 또 다른 걸 거기 이제 추가를 하는 건데, 어쨌든 이거를 기준으로 보면 대충 내년에는 어떻게 되겠구나 라고 이제 예측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금리? 예. 자, 그리고 보세요. 삼부토건 여의도 면적 20배, 우크라이나 스마트시티 4.0 전후 재건 프로젝트 참여 해서 이 기사가 나왔는데, 이 휴전하고 관련돼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핵심이고, 트럼프 러시아와 평화협상 안 하면 우크라이나의 무기 제공 중단 검토. 이 뉴스도 본질이에요. 이것도 여론몰이 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자, 러시아와 평화협상 안 하면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 중단 검토. 그러니까 트럼프는 평화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푸틴하고의 관계가 바이든보다 좋습니다. 시 주석하고의 관계가 바이든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북에 있는 김정은이하고 바이든하고 김정은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의 관계가,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사진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예전에 대충 왁구가 딱딱딱딱 나오죠. 네.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말도 안 된다, 막 이렇게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대로 아마 될 거고. 그리고 자, 여기 이제 코인 얘기 오늘 좀 다양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아마 집중력이 좀 떨어지실 수도 있는데, 몇 번 이렇게 보세요. 시간 나실 때.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분명히 되실 건데, 6월 25일 날이구나. 이제 블록미디어에서 이 뉴스를 인용해서 이제 딱 던져요.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여기 급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뭐, 복사 붙이기 정도. 자, 이더리움 ETF 시장 기대에 못 미칠 전망, 메커니즘 캐피털 창업자 해가지고 이 기사를 내보냈어요. 그래서 뭐 복사 붙이기는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자, 보시면 저는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진짜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기사는. 제가 이제 왜 그런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은 인덱스로 기준을 올려놓고, 그러면 알트코인은 여기서 비트코인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레버리지로 거품을 만들기 훨씬 쉬워져요. 비트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비트만 추종하는데, 그게 아니라 비트코인 가격을 1억으로 만들어 놓고 1억 5천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알트코인의 풍선을 불기가 훨씬 쉬운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항상. 근데 여기다 대고 이 얘기를 지금 던진다? 그러면 이 얘기는 반대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회사인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가 벡트의 주인장이에요.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래서 이제 벡트 커스터디 코인을 되게 집중을 했던 이유가, 자, 금융시장 최상부에 있는 데가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냈어요. 기관을 위한 ECN 암호화폐 거래 장소 출시 파트너 크로스오버, 이거 6월 7일. 제가 그래서 이거를 또 파봤어요. 이거를 또 막 이렇게 파헤쳐 봤는데, 어떤 게 있냐면, 보세요. 벡트의 유동성을 주입하는 게 크로스오버이고, 이게 FX하고 관련돼 있어요. 외환시장 전체랑. 근데 이 크로스오버랑 타로스라는 데랑 또 이게 파트너예요. 타로스는 또 어디랑 또 파트너냐? 윈터뮤트랑 또 파트너예요. 윈터뮤트는 뭐 하는 데냐? USDC라는 서클사가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위 개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이거는 저세상 사람들이에요, 금융시장에서 이미.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코인이 그만큼 위상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보관 및 중개 서비스. 그러니까 거래 실행을 분리하여 암호화폐 거래. 그러니까 보관 및 중개 서비스는 다른 데서 할 거고, 우리는 거래에 관련해서만 할 거야, 크로스오버는. 이거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입증된 전문성, 변혁적 비전, 시장에서 가장 빠른 전자 FX 거래 솔루션부터 선도적인 글로벌 금융기관의 핵심 사업부에 이르기까지. 예. 그러니까 FX면은 전 세계 이 나라 저 나라 막 떠돌아다니는 외환들이 있죠. 예. 그것에 관련해서 전문가들이에요. 이게 팩트에 붙은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이런데 이런 기사를 낸다? 예. 이더리움 ETF 시장 기대 못 미칠 전망? 100% 반대로 해석해야 돼요. 100% 반대로. 예. 알트코인 대환장 파티가 돌아옵니다. 예. 자, 보세요. 그리고 보시면 시장 유동성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기업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크로스오버 주요 은행, 브로커 및 유동성 공급자의 지원을 받는다 해서 여기 노무라 그룹이 있어요. 노무라 그룹이 어디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윈터뮤트가 있습니다. 예, 윈터뮤트. 그러니까 윈터뮤트가 주가 아니라 여기선 이 사람들한테 그냥 밑에예요. 예. 더 이상 무슨 할 얘기가 있을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벡트를 도와준다? 벡트에다가 전 세계 외환 시장을 끌어다 붙인다? 예.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어쨌건 그렇고 여기 뭐 탈로스 얘기, 탈로스와 통합되어 뭐 ECN으로 해가지고 뭐 얘기 나오는데 주로 이제 개인들이 아니라 크로스오버 마켓은 기관 고객의 독특한 유동성을 시키기 위해 설계되었다. 고급 매칭 엔진을 활용하여 거래 효율성을 최적화한다. 이 얘기. 탈로스는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한 선도적인 기술 제공 업체로 기관 투자가들을 위한 포괄적인 거래 생태계를 지원한다. 유동선 속싱, 가격 개발, 거래 결제 및 포트폴리오 해가지고 여기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OTC 부터 해가지고 전통금융의 표준을 적용하여 디지털 자산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데 기여를 한다. 그러니까 전 세계 전통금융을 다 끌어다 붙일 거야 아마. 기관 투자가들을. 그래서 어쨌건 관련되어 있는 코인들은 뭐 다 이미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거 ETF 승인됐고 얘는 이제 ETF 승인 바로 직전이고 비케, 도지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시바이누, USDC는 뭐 아시겠지만 이 서클사. 그러니까 크로스오버랑 파트너십이고 타로스랑 파트너십이고 윈터뮤트까지 같이 움직이니까 당연히 이제 USDC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코인들에 관련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관점 말씀드리면 XRP가 아마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스텔라 루멘, XRP 된다는 얘기는 스텔라 루멘 그리고 에이다, 폴카닷, 체인링크, 파일코인까지가 아마 여기 다시 한번 후행해서 아마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이 위주의 코인들은 이미 저세상 갈 코인들이고 저세상이라는 의미가 되게 많이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도 후행해서 아마 쫓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이제 조사를 매일매일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도 이제 보시다 보면은 이미 이해를 잘 하실 분도 있고 좀 용어도 어렵고 그러신 분도 있는데 그냥 공부하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좀 보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를 중심을 잡으시고 보시고 이상한 뉴스를 보고 이상한 얘기하는 유튜버들이나 블로그에서 이제 글 쓰는 사람들 각종 톡방에서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 말에 홀리지 마세요. 인생 망해요. 인생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여기서 이제 방송을 하면 이거를 이제 자료로 해서 블로그로 이제 글 써서 이제 밥 먹는 사람들, 이제 돈 버는 사람들, 유튜브 하는 사람들, 뭐 그러니까 팬딩방이 됐건 뭐가 됐건 막 운영하는 사람들 아마 별의 별 사람들 다 있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래요. 그냥 베끼는 게 뭐 썩 좋은 건 아닌데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이게 진짜 크게 성장을 하려면 근데 본인들이 알아서 본인들 거 위주로 아마 해서 그렇게 아마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의 발목을 잡는 순간이 아마 분명히 올 거예요. 그것도 아마 제가 설계를 하면 아마 거기 그 범주 안에 들어가서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냥 내 자신의 설계에 의해서 영상도 만들고 글도 쓰시고 이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하여튼 이 내용 갖다 이제 책 쓰는 사람도 있고 아마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텐데, 자, 어쨌건 오늘 얘기 여기까지 이제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